내일이죠. 비대위가 출범을 합니다. 주호영 이 비대위원장 강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던질 수 있는 당내의 폭탄 한 4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다고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정리해봤는데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먼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이 부분은 법적인 조치는 이미 초반에 예고됐던 부분이어서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여론전. 아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국민적인 여론을 어떻게 끌고 갈지 당내 여론까지도 포함해서요. 세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당내에 또 다른 세력의 결집을 도모하지 않겠느냐. 네 번째가 아까 또 말씀하신 겁니다.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요 4가지의 이준석 리스크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리스크를 모두 안고 출발하는 비대위. 정말 산적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아마. 네, 뭐 일단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이제 가처분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가처분 인용되게 되면 비대위가 출범과 동시에 사실 사라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것은 이제 뭐 법원의 결정을 보면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준석 리스크, 뭐 당의 통합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결국 건강한 정당이라는 거는 당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게 오히려 건강하지 않나. 꼭 나쁘게만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 밀어붙이고 일방적으로 갈 때 당에서 대통령을 뒷받침하지 않고 오히려 조국 장관은 안 됩니다라고 네. 하는 당대표가 있었다면은 저는 지금도 민주당이 정권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물론 우리가 당내에 뭔가 이렇게 보기 싫은 다툼은 좀 없어야 되겠지만은 건전한 노선 투쟁이 있는 것 자체를 너무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여론전을 잘하더라도 주호영 비대위가 잘해서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고 당 지지율을 올린다면은 네.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희미하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결국 모든 것이 다 누가 더 국민 여론에 잘 맞게 정치를 잘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비대위가 아무리 잘해도 네. 만약에 가처분 신청 인용돼 버리면 법원에서 인용돼 버리면 그거는 지금 비대위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준석 쪽으로 힘이 기우는 거 네. 아닙니까? 완전한 경랑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네. 공교롭게도 신문기일이 열리는 17일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르면 그 당일날도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게 가처분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설사 인용이 되면 뭐 더 할 수 없는 정말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국면인 거고, 설사 기각이 되더라도요. 아마 법원이 이유를 설시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지금까지 비대위 체제로 오는 과정이 굉장히 적법했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 어려울 겁니다. 이른바 사후적으로 하자가 치유됐다라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냥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정당성을 또 이준석 대표가 확보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아이러니한 게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 본인이 공천에서 탈락했을 때 본인이 가처분 내에서 승소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는 어떤 경우의 수를 가져가더라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법원에서도 지금 이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정치 영역에 대해서 사법부가 자제를 한다. 그래서 네. 사법 자제라는 개념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판단을 유보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비대위 체제로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른바 문자 파동으로 촉발된 것을 이걸 비대위 체제라고 치환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법원으로서도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